뭐 최근에 이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물 관리 부분에 대한 뭐 연구나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수양공사라든지 등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탄소 중립 개념을 이제 적용하는 이런 뭐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올해 들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그 가졌던 가장 큰 이제 목적은 전체적으로 이 해당되는 내용이 어떻게 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저희가 뭐물 관리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뭐 연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이제 다른 어떤 연구자들이 발표하셨던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어떤 정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아마 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물 관리, 또 물 관리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그리고 물 관리 분야의 탄소 중립 방안, 또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물 관리 방향,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 이렇게 발표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그 핵심은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위기고요.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극한 기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극단적인 어떤 물 재해라든지 물 부족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이제 파리 협정이 이제 발효가 이제 됐고요. 특히 이제 2019년에 유엔 기후 정상 회의를 통해서 큰 흐름의 기후 체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선언을 했고요. 따라서 올해 굉장히 다양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방안들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또 관여하고 있는 이 물 관리 분야가 이런 기후 위기 시대 또 탄소 중립하고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이 이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는 물 관리 과정에서의 저탄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실제 만들어서 이제 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이 부분에 탄소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역으로 뭐 아까 공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상 태양광 같은 식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서의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는 하천 또 그 하천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갖고 있는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기후 위기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기후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뭐 기후 국내외 이제 이상 기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파리 협정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에 이제 협정이 있었고요. 특히나 올해 그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해당되는 그 이 협약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제에 이제 그 참여를 선언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탄소 중립 이 부분은 결국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특히 그 중요한 것은 이 경제가 여기에 이제 걸려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기가 아닌 그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탄소 중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결국은 이제 그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애는 거를 이렇게 서로 이제 평형을 맞춰서 0이 되게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탄소 배출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배출량이 있을 거고요. 따라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없앰으로써 결국은 탄소 배출량 자체를 0으로 만들어서 실제 이제 기후 위기에 큰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파리 협정이 2016년에 이제 협약이 되면서 이제 197개국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이제 부여가 됐고요. 또 그 2012년 기준으로 해서 128개국에서 해당되는 그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라든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등등이 이제 제출을 이제 합의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28일 날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14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련해서 법제화라든지 이제 후속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이나 최근에 경제계에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이제 사안은
저희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래는 26.3%로 이제 계획을 했다가 이것을 40%로 올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냐 또는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 40%라고 하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이제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제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물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물 관리 전 과정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의 이제 물 문제 연관, 또 뭐 물 관리 분야의 탄소 중립 노력 등등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되고요. 또 이 살펴보는 내용 중에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도 같이 보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탄소 배출하고 이제 물 관리 현황 부분입니다.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외로 굉장히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이제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 대비해서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CO2 배출량은 7위가 되고요. 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위를 이제 기록하는 굉장히 높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물 관리 이제 특성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물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자원 이용률이 높지 않은 뭐 그런 특성들은 이제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그 물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에서 나오는 이제 탄소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은 정수 처리 과정하고 이제 하수 처리 과정이 이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과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건 아닌데요. 이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직접 배출이 되는 그 과정이 있고요. 또 간접 배출이 되는 과정이 있고 기타 간접 배출이 되는 추가적인 과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배출 과정에서 현장 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취송수, 정수, 급배수, 하수 차집, 하수 처리, 하수 배출 및 재이용 이 모든 분야에서 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요 모든 분야에 그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비중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양적으로 한번 보게 됐을 때 물관리 분야가 이제 국가 전체에서 에너지를 소비한 양이 4에서 한 13% 정도 되고요.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0에서 17% 정도 됩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물을 처음에 취수해서 정수하고 또 가정에서 소비하고 나중에 처리한 전 과정을 이제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의 수속 공급, 수송 처리에서 이제 그 들어가는 그 비중이 10%, 또 하수 처리가 이제 20%가 되고요. 그 물을 이제 활용하는 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상업, 가정 등에서 쓰는 게 한 88%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관리 전 과정에서 탄소 저감 방안 또 탄소 배출 평가 및 감축 목표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설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아마 저희가 연구자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물관리 분야에서 어떤 과정 내에 탄소 배출이 나오게 있는데 그 나오는 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그 각각의 과정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모색할 수가 있고 그 변화가 주는 어떤 영향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뭐 왁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ECA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모델이 나오고요. 또 영국에서는 또 CAW라는 모델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온실가스의 이제 배출량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게 이제 평가가 가능해지니까 또 효율적인 탄소 저감 지원이 가능해지는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멕시코에 이제 적용된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 요 모델을 가지고서 그 해당 어떤 지역 내에 상하수도 회사의 이제 온실가스 저감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을 이제 실제 했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물관리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하수나 폐수 처리 시설 통합으로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40% 정도 감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역으로 여러 가지 뭐 가스를 확보라든지 에너지 생산을 개선을 통해서 연간 최대 71메가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더라 등등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이런 과정들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또 우리 국산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고 또 더 좋은 어떤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앞에서 또 일부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자연 기반 이제 해법이라고 해서 뭐 MBS라고 통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도시의 이제 물순환 과정이 이제 회복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물순환 과정의 어떤 연결과 회복을 통해서 탄소 저감과 흡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수자원이라든지 물 안전, 물 환경, 또 물과 생태 이런 분야에서 홍수 위험 관리, 또 하천 보건, 물 기반 시설, 수질 오염 관리, 물 에너지 넥서스 등등에서 뭐 다양하게 적용하는 가능한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EU에서도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서 이제 물 관련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빗물이라든지 지하수, 폐수, 수증기, 뭐 바닷물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수원에서 일어나는 전 과정에 MBS를 이제 적용함으로써 또 환경적이나 또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얻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탄소를 저감하는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또 탄소 그 중립에 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런 어떤 그 또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점이라든지 또 뭐 한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발전량의 한 6.5% 정도를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26% 정도 쓰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 중심의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중심이라고 하다 보니 이제 저희는 뭐 수상 태양광이나 뭐 수열 등등도 있겠지만 또 물과 관련해서 이제 수력을 저희가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수력에 쓰는 이제 비용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극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전해 등을 활용한 그린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연결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국가적으로는 2050년까지 약 70% 정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물 관련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 가장 큰 이제 이슈는 수상 태양광과 또 수열 에너지, 또 그린 수소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분야를 저희가 좀 더 고도화하면서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수상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합천댐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군위댐, 충주댐, 소양강댐, 임야댐 해서 총 5개 댐에서 147 이제 메가와트 규모의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대 규모로 해서 한 2026년까지 2.1 기가와트의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물 위에 그 태양 그 판을 설치를 하고요. 그 발전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그 이제 모양이라 뭐 내용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 저수지 면적이 한 1% 정도를 활용한다면 그 약 한 400 기가와트 규모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조사가 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댐이나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일부 또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뭐 수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또 안전성, 또 주민의 수연성, 특히 태양광이 갖고 있는 계절성이나 간헐성,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앞으로 좀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열 에너지는 그 이제 여름철에는 수온이 대기보다 이제 낮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높은데 이제 그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냉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에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한 25% 정도가 이제 차지하는 그 에너지 사용에서 25% 정도를 건축물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 냉난방 대비 한 20에서 50%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여러 또 고려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연 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제 롯데 월드타워에서 이제 적용이 된 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넬 대학에서 이게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또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강원도에서 수열 에너지 융복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공공 이제 건물이라든지 또 민간 대형 건축물, 뭐 대규모 단지 등등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는 그린 수소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일명 개질 수소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의 이제 대부분이 개질 수소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어떤 수증기 개질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닌 그런 이제 대안적인 어떤 그 성격의 그 그레이 수소가 현재는 이제 뭐 대중화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블루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개질 수소가 도래한 방식이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없앰으로써 탄소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상대적으로 그레이 수소보다는 더 나은 이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야 될 길이 이제 그린 수소가 될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는 수전의 방식으로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현재는 경제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양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톤당 한 8,000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아주 앞선 나라들은 한 2,000원, 3,000원까지도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이게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은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그린수소는 뭐 거의 생산하는 거를 최대한 해도 20% 정도밖에 아니고요. 나머지 80%를 국외에서 수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한한 에너지원인 수소가 거의 전량 수입되는 어떤 구조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 부분을 저희 물관리와 연결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재생 에너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계절성 또 간헐성 또 지역 편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동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는 또 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말 친재생 에너지면서 또 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즉 저희가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요. 수소를 또 탱크에 저장을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365일 계속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발전의 전기를 가지고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저장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계절성이나 간헐성이나 지역 편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또 투자 이런 것들이 한번 굉장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좀 친환경 수단이 이런 그린 수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 수전에 특히 이제 그린 수소 시장이 급격한 성장할 거라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많이 시중하는 것은 특히 물관리 분야는 주로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의 어떤 기회를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 이제 정책 지원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아예 뭐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이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있고요. 또 뭐 성남의 정수장의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설비 구축된 사례들도 일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소수력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발 가능한 소수력 지점에 한 10% 정도밖에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남아 있는 한 90% 정도의 소수력이 가능한 지점들의 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이런 어떤 수전을 활용한 그린수소와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떤 잠재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흡수원 부분입니다. 뭐 주로 이제 하천면이 될 것 같은데요. 국토 면적의 한 63%가 이제 우리나라는 산림이고요. 또 이런 산림 외에 이제 탄소 흡수원 개발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요구된 상황에서 댐 홍수토하고요, 하천 수변구역, 습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탄소 흡수원으로 저희가 이제 조성이 가능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자체를 만드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고 또 저감을 시키고요.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탄소를 또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흡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산림은 탄소의 저장 흡수가 이제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이제 4대강 수변 구역에서 이제 전체 탄소 흡수 가능한 양이 승용차 약 한 29만 대 정도에서 나오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수자원을 통해서 약 한 10만 톤 정도의 CO2를 흡수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댐 흙토의 생태 공간을 조성을 해서 하는 이런 시범 사업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 하나의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 공급, 정수 처리, 급배수, 소비를 한 후에 하수 차집, 처리, 배출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탄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 하나하나의 탄소를 일단 그 저감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물 관리 전 과정에 탄소 배출을 평가를 해서요, 탄소를 이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물 분야 총 에너지 사용량 약 12% 정도 해당이 되고요. 또 이 12%의 그 각각의 단계별로 20에서 또 많게는 한 100%까지도 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아주 굉장히 큰 탄소 저감 효과를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자연 기반 그 해법이라고 하는 MBS를 통해서도 탄소 저감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외에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는 수상 태양광, 또 그 수열에너지, 그린스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역할이 가능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미 수상 태양광이나 이제 수열에너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이 그린스로라고 하는 그 수력이라고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물을 이용한 에너지를 이제 활용해서 그린스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림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천의 어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를 저감하는 분야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탄소를 저감하고 또 에너지로 활용하고 또 탄소를 줄여나가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탄소 중립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물 관리 분야에서는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이고 이제 능동적인 대응이 이제 환경적인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 이제 미래의 핵심 분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요. 또 정책이나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다 함께 이제 요구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 제언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 과정이나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관련 산업 등 하여튼 물 관리 분야 전체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탄소 중립 이행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물 관리 전 과정의 탄소 배출 평가를 위한 어떤 국가 차원의 평가 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각각의 단계별 어떤 탄소 저감 효과를 이제 평가하면서 이걸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물 관리 전 과정의 탄소 이제 제로를 달성하고요. 탄소 경계를 이제 턴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해서 그게 하나의 산업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지원 제도라든지 산업 개발이 구축된다고 한다면 더 나은 효과가 이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하고 경제 이 두 부분에 이제 기술하고 제도가 같이 이제 덧붙여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